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왜 노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노준비를 할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할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평생 월급을 연금을 통해서 만들자 이 내용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공적연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공적연금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을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세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연금이죠. 그래서 이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이 안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또 이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초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었을 때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은 모두 돈을 지급해드리는 공적 부조 형식의 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죠. 다만 얘는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위에 있는 두 개처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는 않아요. 얘는 그냥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일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주 교과서적인 정의를 내리게 되면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제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지리한 정의입니다. 얘는 18세에서 60세 미만의 소득 있는 분들은 모두 대상이 되고 물론 좀 예외가 있기는 하죠. 형태가 뭐 사업장 가입자라든가 지역 가입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회사라든가 이런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래 현행 이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절반을 사용자가 내주시기 때문에 나는 4.5%만 내면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 다음에 유족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과 같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과서적인 정의 말고요. 사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제가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많이 들은 얘기,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20대일 때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얘기도 어떤 거였냐. 아, 나 안 내고 안 받고 싶은데 왜 나를 괴롭혀요? 나 쓸 거 많은데 왜 국민연금이 뭐길래 세금도 아닌데 내 돈을 떼갑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의 정말 의미가 뭘까? 이거를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수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입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 중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하세요. 그 내신 보험료가 이 수조 안에 물처럼 쌓이고 가만히 보니까 얘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기금이네요. 연기금. 그러면 누군가는 이 물을 사용을 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 뭐 연금을 받으실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요 분들은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수조 안의 모습이 지금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저랑 같이 계시는 분들이 모두 공동으로 나의 노후 준비를 하는 모습. 어려운 말로 연대를 하는데 같은 세대 간의 연대가 가능한 형태고요. 동시에 지금 우리는 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위에 부모님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그 연령이 되면 우리 아래에 있는, 우리 밑에 있는 이 또 다음 세대가 우리를 부양해 주죠. 즉, 이 수조 안에서 의무 가입을 통해서 세대 간의 연대가 가능한 형태의 수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그러면 좀 이미지상 국민연금이 이런 것이구나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제도로서의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나의 노후 준비에 어떠한 가치가 있고 무엇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지급되고 그 다음에 아까부터 강조한 부분이긴 한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선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나의 노후를 좀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평생 지급되는 건 아까 우리가 장깔망 할머니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래 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토록 지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들도 모두 종신형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가 상승률. 자, 볼게요. 물가가 변하게 되면요. 가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가죠. 예전에 막 3%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는 노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받아야 돼요. 100만 원을 받는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가가 1%만 올라도 30년이 지나면 74만 원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자, 근데 최근에 막 이제 금리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그 2%, 3%까지 한 3% 된다. 그러면은 41만 원까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질 때 이 부분을 그 좀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금 받으시는 분의 사례입니다. 2003년에 연금 처음 받으실 때 보니까 65만 원 정도 받으신 거죠. 물가가 매년 올라갑니다. 물가가 매년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2019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요 분이 95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요 금액으로 볼까요? 보니까 30만 원 이상 올랐죠. 이게 비율로도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했는. 명목 가치로는 이렇긴 하지만 실제 이분은 65만 원 그냥 받으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니면 공무원연금 이러한 공적연금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비선택성. 요거 계속 자주 나옵니다. 이 모딜리아니아의 수입 지출 곡선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각 연령대별로 우리가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아까 왜 질문에서도 한번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준비할 게 많은데 이걸 언제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맡기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강제 가입을 통해서 일부라도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러한 우리가 특히 아까 얘기했던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일부라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이 공적연금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좀 알겠어요. 정말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면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많이 받아야겠죠. 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국민연금을 돈을 많이 내는 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오래 내는 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내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 길게 가셔야 됩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납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살면서 수입이 있을 때는 연금보험료를 내지만은 없을 때는 안 낼 거예요. 네. 이러한 기간들을 나중에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임의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득이 없는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은 연금 가입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자격 상실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그래도 난 자발적으로 내겠어. 이런 경우에 기간을 늘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 실업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군 복무 같은 경우 요 경우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좀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1355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요런 내용들도 확인하시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문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예,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맞습니다. 나중에 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 또 하나 제가 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17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기금, 거대한 기금을 운영하는 나라 몇 개나 될까요? 100개. 100개. 예. 50개? 50개. 정답은 5개입니다. 정말요? 굉장히 적죠. 미국, 스웨덴, 일본, 캐나다, 우리. 기금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 5개예요. 네. 그러면 기금을 운영을 잘한다 이 얘기는 5개 나라들 간의 싸움인 거예요. 유럽과 같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기금이 고갈이 났기 때문에 매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내는 사람 이런 것을 가지고 드리는 형태를 하고 있죠.
기금 고갈이 이제 한 2050년이 되면은 고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가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기금이 뭐 고갈나도 못 받으시진 않아요. 지금 서구 유럽의 경우에도 기금이 고갈났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기금 고갈이 나면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 추계라고 하는 걸 해요. 앞으로 기금이 어떻게 가는지를 예측해보고 조금 더 고갈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그 방법들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이걸 안 한다라고 보다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좀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갈이 돼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긴 한데 예. 근데 저희 젊은 세대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기성세대보다 뭐덜 받는다 그렇죠. 막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러면 좀 약간 저희한테 불만이 되고 약간 맞죠. 안 좋은 게 아닐까?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회초년생분들 혹은 이제 MZ세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많이 이제 심지어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격하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소득이다. 그러면은 40년을 가입을 했을 때 70만 원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말이 좀 안 되죠. 40년 가입하는 사람도 없고 70만 원씩이나 밖에 너무 높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다. 또 거기다가 기금 고갈을 너무 좀 그 뭐랄까요 빠르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대체율이 낮아져요. 법령이 개정되면서 60% 낮아지고 50% 낮아지고 2028년까지는 40%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초년생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길게 가입을 하고 가입 기간을 오래 가져가시게 되면 그 부분, 조금 손해보는 부분을 상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신다라고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을 그래도 맞춰서 나에게 충분한 공적 자금으로서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한 그 노후자금 마련 또 노후 준비에 대한 많은 팁들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노후 준비라고 하는 거 멀게 느껴지실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더 앞서서 노후 준비를 하심으로써 정말로 풍요로운 그리고 아주 안락한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